우리 아이 키 크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키는 유전이다라고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키를 결정하는 유전적인 요인은 23%에 불과하다. 나머지 77%는 성장 과정 중의 영양 상태, 운동 등 환경적인 요인에 지배를 받는다. 키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 키 작은 아이를 둔 부모들의 걱정. 내 아이는 과연 클 수 있을까? 오늘 톡톡TV 닥터에서는 꽃잎휘에선 한의원 송영길 원장과 함께 내 아이의 성장 클리닉에 대해 알아본다. 안녕하세요. 도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톡톡TV 닥터의 이민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세연입니다. 네, 이민재 아나운서. 네. 요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언제 가장 뿌듯한지 아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성적이 오를 때가 아닐까요? 네, 그렇기도 한데요. 내 자녀가 또래 친구들보다도 가장 이제 키가 컸을 때 그렇게 또 뿌듯하다고 합니다. 네, 듣고 보니 그럴 법도 한 게 네. 요새 길거리를 걷다 보면은 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 키 큰 초등학생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점점 우리나라 이제 평균 키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 자녀가 또래 친구보다 좀 작다고 느껴질 때 부모님들이 참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내 아이 성장 클리닉 제2탄을 준비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키가 클 수 있는지 네. 꽃잎휘에선 한의원 송영길 원장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요새 길거리 걷다 보면은 이 초등학생도 그렇고 평균적으로 우리 신장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네, 남자 청소년들의 평균 키를 보면 1980년도에는 168cm 정도였는데 현재 2007년의 보고에 의하면 173.5cm로 한 5.5cm 정도가 자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환경적으로 좀 풍요롭고 영양적으로도 아무래도 좀 많이 좋아진 이런 상황들을 이제 맞이하는데요. 주로 성장이라고 하면 그런 키의 성장, 어떤 뼈의 성장도 있지만 체격의 성장 그리고 내부의 오장육부의 어떤 성장까지도 이제 포괄적인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생 시에는 평균 52cm 정도였다가 첫 돌이 지나면서 한 25cm 정도가 크죠. 그리고 두 돌째까지는 한 12.5cm. 그렇게 하면서 한 77cm 정도인가요? 그 정도로 컸다가 그 이후로 사춘기까지는 평균 한 5.5cm 정도를 자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춘기로부터 한 2, 3년에 한정되어서 좀 더 키가 많이 크죠. 급성 성장기를 겪는데 그때는 한 7cm에서 한 8cm까지도 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2년 정도의 급성 성장기를 거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여성의 경우에는 여자아이의, 남자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 성인의 키의 한 90% 정도까지는 이제 자라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 키를 좀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부모가 키가 작으면 아이가 이제 유전적인 영향으로 키가 작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또 이런 유전적인 영향보다도 또 환경적인 영향이 또 요즘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키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네. 팥 심은 데 팥 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그 80년대 우리 조상들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장이 더 평균 키가 자랄 수 있는 거는 그만큼 후천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보고에 의하면 유전적인 부분은 23% 정도를 차지한다. 그리고 77% 정도가 후천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주로 이제 후천적인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영양이 되겠죠. 먹는 거, 식습관에 따라서 한 30% 정도가 좌지우지 된다고 보고, 그리고 수면이나 그리고 스트레스의 어떤 원인들이 환경적인 부분들이 한 26% 정도, 그리고 운동적인 활동량에 따라서 한 20% 정도를 이제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그런 하나하나의 뭐 유전이면 유전 이런데 하나의 어떤 그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 전반적인 이 네 가지 영양들을 올바르게 좀 균형 있게 개선을 다 하는 것이 성장에는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TV를 보고 계실 부모님들이 또래보다 좀 키가 작은 자녀를 두시면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자, 그러면은 옛날 어른들처럼 그냥 어차피 때가 되면 다 자란다,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는데 어떤 경우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건가요? 네, 때가 되면 자라기는 하죠. 네. 그게 5, 6cm의 평균을 자라야 되지만 4cm만 자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더 자라서 뭐 8cm, 10cm까지도 자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이제 성장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한 1년에 4cm 이하로 자라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속 누적이 됐을 때는 평균 키에 비해서 훨씬 더 못 미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제일 1순위겠고, 그러면서 보통 반에서 한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초등학생이 한 30명에서 40명 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100명 중에서 세 번째였는데 지금은 반에서 세 번째에 드는 경우에는 성장 치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장판 그 이제 검사를 했을 때 뼈 나이가 실제 나이에 비해서 한 2살 정도가 어린 경우, 그런 경우 좀 아직까지 뼈가 성장하거나 다치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만큼 2년 이상의 어떤 격차가 나는 경우는 그거를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판 검사를 통해서 2년 이상 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성장 호르몬의 수치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성장 치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이제 부족한 친구들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장 호르몬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왜 부족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 내분비계에서 네.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성장에 필요한 호르몬이라 성장 호르몬이 됩니다. 물론 이 성장 호르몬이 간에서 IGF-1이라는 물질로 이 전환이 되는데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성장 호르몬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IGF-1이라든지 아니면 IGF 그 바인딩 프로틴에서 IGF-BP3라든지 이런 정도의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IGF-1은 특정 어떤 근육이라든지 뼈 성장을 할 수 있는 세포의 분열을 촉진을 시켜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길이의 성장이라든지 어떤 이 가루의 성장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이 IGF-1은 주로 우리가 운동을 수면, 특히 이제 숙면을 취할 때 성장 호르몬이 최고치에 이른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셨죠. 그만큼 수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10시 또는 11시 이전에 취침을 하여서 성장 호르몬이 최대치에 오를 수 있는 그 시기에 잠자리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운동, 특히 이제 성장판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을 할 때 성장 호르몬이 또 분비가 촉진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할 때 또 이 성장 호르몬이 촉진이 되거든요. 네. 그에 비해서 그런 분비들이 억제될 수 있는 것들은 이 과잉 탄수화물의 섭취, 요즘 아이들 뭐 패스트푸드나 뭐 인스턴트를 통해서 그런 섭취를 과잉하게 되면서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오히려 그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저하되고요. 물론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늦게 자는 아이들, 그리고 운동 활동량이 떨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성장 호르몬은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그런 성장 호르몬은 누구나 이제 다 갖고 있는 건데, 네네. 그 좀 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편차가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좀 증가시킬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제 그게 이제 성장 클리닉의 핵심이 되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천연 한약재를 가지고 저희가 그 하이키 한의원 연구진에 의해서 그 성장 촉진 물질로 이제 특허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만큼 한약 그 두충이라든지 오가피라는 그 약재를 통해서 그 1년에 7에서 8cm 정도의 성장을 한다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IGF-1이 한 15% 정도 증가를 하고, 그리고 ALP라고 하는 뼈 활성 인자가 활성도가 한 20% 정도 증가를 하면서 보통 자기가 클 수 있는 키의 한 30% 정도를 더 키우는 효과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흔히들 성장통이라고 해서 이 한창 자라날 때 팔이나 다리가 아프다, 이런 통증을 호소하는 이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이럴 때 보통 다 크느라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방치해도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클 때 뭔가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서 통증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크고 있어서 아 우리 아들 성장통이 있구나라는 것도 하나 일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뼈의 길이의 성장을 근육이나 인대가 못 따라가서 그 근육통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 말은 즉슨 그 성장에 그 방해받고 있다라는 어떤 신호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주로 활동을 뭐 활발하게 한 아이들의 밤에 이제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무릎이나 종아리, 발목, 뭐 팔꿈치, 뭐 이런데 주기적으로 통증을 호소한다면 그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한약을 먹으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원래 키에서 30% 더 이제 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지금이라도 있으면 저도 지금 막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요즘 한방 성장 클리닉이 또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양학과 비교해서 어떻게 좀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서양의학은 또 서양의학대로 의미가 있고 또 예.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방의 어떤 특징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일단은 한약과 그리고 침구치료 그리고 추나요법 등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을 이제 도모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한약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한약 치료는 그만큼 천연 한약재로 인해서 이제 부작용이 적고요. 그리고 개인 체질별로 개인 처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맞춤 처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키 성장뿐만 아니라 그 성장을 방해할 만한 어떤 체질적인 불균형들을 해소해 주면서 키를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키를 성장하면서도 어떤 성조숙 또는 초경을 지원하는 그런 효과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면서도 좀 이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성장 치료랑 꼭 병행돼야 되는 게 이 올바른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데, 네네. 자 그러면 어떤 생활 습관이 필요할까요? 일단 숙면을 취하는 수면 습관, 그리고 좋은 양질의 균형 잡힌 식습관, 그리고 운동이나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하는 방법들을 엄마들이 좀 찾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방해하는 만성 질환들을 제때 치료해 주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이제 아무래도 수면입니다. 성장에 있어서는 수면 중에서도 깊은 수면이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어나죠, 그죠? 그렇죠. 그만큼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10시에서 한 새벽 2시까지 이 최대치를 이룰 때, 그때쯤에는 잠자리에 들어서 성장 호르몬의 수혜를 받아주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겠고, 그리고 일찍 자기 위해서는 요즘에 문제되는 게 아이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그런 경우는 철저히 차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그 운동선수들이 이제 한의원에 많이 내원을 하는데 중학교 운동선수들은 9시 반에서 10시 전에는 무조건 자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성장판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해주죠. 그리고 뭐 한약까지 먹게 되면 뭐 한 달에 많이 크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수면을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일찍 자느냐 안 자느냐도 관건이 되고요. 성장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 혼자 못 자고 이런 아이들 상당히 두려움이 많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좀 배려를 해주시는 게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불안하고 긴장되는 이 잠자리에 들게 되면 꿈도 꿀 수 있고 긴장으로 인해서 성장 호르몬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머님이 아버님이 좀 어느 정도는 좀 담이 클 때까지는 좀 같이 이렇게 좀 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뭐 또 이렇게 패스트푸드 많이 먹어서 또 소화 비만인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이 성장이 좀 어떤가요? 좀 느리겠죠? 이제 주로 이제 가로가 세로가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죠. 예전에 네. 살이 찌면 언젠가는 키로 가고 갈 거다. 보통 그렇게 갔었었는데 지금 이제 소화 비만은 아무래도 요 근래 이제 문제가 되는 성조숙이나 빠른 사춘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지방이 과다하게 증가되면서 그런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성호르몬들의 어떤 자극을 계속 시켜주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함께 그리고 또 그 비만하게 된 이유를 한번 봐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의 경우에는 잘 먹는 것도 있지만 주로 심리적인 어떤 공허함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보상 체계로 그 먹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시상에 문제가 생겨서 그냥 이유 없이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심리적인 어떤 안정과 함께 스트레스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이제 비만 치료를 해야 되고요.
저녁 같은 경우 이제 많이 비만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살이 이제 쉽게 찔 수 있는 체질인 아이들이 많겠죠. 그런 아이들은 그 식단 자체를 좀 조절을 해줘야죠. 밥을 흰밥보다는 오히려 현미나 쪽으로 가면서 당질원들을 섭취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공되지 않은 고구마를 좀 쪄서 준다든가 아니면 감자나 그리고 이 단백질 원들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고기를 구워서 먹거나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할 거예요. 아마 튀겨서 먹은 그런 육류라든지 구워서 먹는 걸 좋아하게 되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기름기를 좀 빼서 뭐 수육을 해서 먹는다든지 그리고 닭가슴살 위주로, 치킨보다는 닭가슴살 위주로, 그리고 계란 흰자 좋죠. 네. 그런 것들로 좀 식단을 좀 변형시켜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비만의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지 성장에 오히려 방해될 수 있는 질환들로 소화비만이 1순위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성장 클리닉에 가게 되면 그렇게 식단도 다 이렇게 짜주시나요? 네, 식단도 있고 이제 마사지법도 있고 네. 집에서 하는 스트레칭법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이제 허약 체질인 아이들이 있잖아요. 또 이런 허약 체질도 성장에 방해가 될 것 같은데 내 아이가 허약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을까요? 네, 허약한 아이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주로 밥을 잘 안 먹고 편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밥을 먹을 때는 배가 꼭 아프다는 얘기가 나요. 먹고 나서 아프든지 아니면 먹기 전에 아프든지 그러면서 참얼미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밤에 식은땀을 많이 흘리면서 코피가 잘 나죠. 우리 허약한 아이들한테 코피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성장통도 유발이 잘 되고 감기를 달고 살죠 주로. 그래서 알러지 뭐 비염이라든지 뭐 아토피 그리고 뭐 천식 등의 알러지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허약한 아이들의. 그래서 이런 허약한 아이들에게는 성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허약 체질인 경우의 아이들에는 주로 이제 소화기 허약형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소화기 쪽을 좀 보강해주는 이제 그런 약을 쓰게 됩니다. 예. 그럼 반대로 요즘 아이들은 사실 영양 상태가 좋다 보니까 2차 성징이 또 굉장히 빨라졌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성조숙증 이게 네. 어떤 건가요? 성조숙증의 개념은 2차 성징이 사춘기의 그 징후가 또래 표준 편차들보다 빨리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여자애들이 거의 한 90%로 좀 많이 차지를 하는데 네. 비율적으로 여자애들의 경우에는 만 8세 이전에 유방의 발달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고 남자애들은 만 9세 이전에 고환이 한 3mm 정도면 하여튼 그 고환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사춘기가 오는 그 연령이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면 한 2, 3년 정도가 빨리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런 성조숙증도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주로 보면 빠른 사춘기가 많습니다. 한 뭐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8세에서 9세 이전에,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뭐 10세, 10.5세 이전에 이제 일어나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이제 빠른 사춘기의 경우가 사춘기의 시작에 비해서 뭐 한 1, 2년 정도 빠른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주로 많이들 내원하시죠. 네, 그러면 이 빠른 사춘기가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나는지. 예. 물론 이제 남자가 되고 남자가 남성성을 가지고 여아가 여성성을 가진다는 자체는 상당히 이제 박수를 쳐주고 정상화되는 부분인데 네. 그게 좀 빨리 오게 되면 하도 이제 성장에 관심이 많잖아요. 1년이 빨라지면 한 5cm가 덜 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키가 빨리 클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최종적인 신장은 이제 평균 이하가 되거든요. 네. 그 부분들이 이제 문제 아닌 문제가 되겠죠. 성장에 있어서는. 그러면서 그 초경이 빠르다면 이 유방암의 증가가 한 50% 정도가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이의 개인적인 이제 문제점들은 그런 갑작스런 어떤 이 변화에, 신체의 변화에 대처를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위축이 되고 스트레스로 그 이제 작용을 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빨리 온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 빨리 온 만큼 성장판이 닫혀버리고 성장이 그만큼 이제 줄어든다는, 최종 신장이 줄어든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가 성조숙증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춘기 발달 징후를 보면 주로 이제 여아들이 이제 주로 많은데요. 가슴 몽우리가 잡힌다거나
그리고 가슴이 간지럽다거나 애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춘기에 어떤 이 성호르몬의 분비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미미하지만 네. 그러면서 피지의 분비와 여드름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특징적으로 그 머리에 기름이 많이 생기면서 머리 냄새가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옷이 내원하십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음모가 나거나 또 나아가서는 이 겨드랑이 털이 났을 때는 좀 더 거의 이제 사춘기가 완전히 이제 완연하게 온 경우이고요. 냉대와 같은 분비물이 이제 있게 되겠죠. 그 남아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데 고환이 커지거나 그리고 음경이 좀 이제 변화가 있다거나 그리고 변성기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사춘기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진행이 되면서 키가 이제 급성 성장을 하다가 언젠가는 이제 곧 멈추겠구나라는 그런 예측을 해보시면 됩니다. 좀 통통한 아이들이 성조숙증이 또 빨리 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네, 실제로 통통한 아이들, 비만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비만 세포로부터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여성성이 빨리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성을 예전에 비너스를 얘기를 했을 때는 이 풍만한 가슴과 엉덩이 그만큼 이제 체지방이 많은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성조숙이 빨리 올 수 있고 실제로 성조숙이 오는 아이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마른 아이들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저는 이제 어떤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긴장과 불안이 그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이 더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지금 마른형 아이들의 경우도 제가 지금 연구를 중인데 상당히 지금 많은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꼭 살이 찌다고 해서 성조숙을 의심해 볼 건 아니고요. 뭔가 아이가 이 사춘기의 발달 징후가 완연히 드러난다고 생각을 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기에 빠른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죠. 어떤 긴장과 스트레스가 이제 성조숙증의 원인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뭐 또 다른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이제 스트레스와 아무래도 그 비만이 제일 큰 원인이 되겠고 요즘 들어서 어제 신문 기사에서 제가 봤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 스마트폰을 이용한 요즘에 시각적인 자극들 네. 그런 야한 동영상에 얼마든지 무방비 상태로 지금 노출이 있죠. 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을 시킨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TV를 통해서 많은 시각적인 요즘에 그 뭐 이렇게 가요 프로그램들이라든지 그렇게 보면 거의 상당히 아이들의 어떤 시선으로 봤을 때는 좀 너무 선정적이죠. 선정적인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각적인 자극들과 그리고 뭐 이제 수많은 환경 호르몬들이 내분비계의 교란을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은 사실 가장 궁금한 게 이 한방으로 그럼 과연 이 성조숙증을 치료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저도 한의사 초창기에는 그런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요. 네. 이제 하이키 한의원을 이제 하게 되면서 성조숙증에 유의한 약재인 율무와 의인이라고 하거든요. 인진숙을 통한 그런 이제 우리 물질들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조숙이라고 하면 이 아까 내하수체 전엽에서 성장 호르몬이 이제 발현을 하듯이 그 시상의 어떤 그 내하수체에 있는 과항진의 어떤 상황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명문의 상하가 떴다. 이제 그걸 가라앉혀주면 어떤 성호르몬의 성적인 부분이라든지 과항진을 끄트려 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약재들이 있습니다. 뭐 지모나 황백 뭐를 위시한 여러 가지 약재들을 청혈을 시켜줄 수 있는 명문의 상하를 끄트려 줄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성호르몬의 분비가 초경이 지연되는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지연되는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호르몬이 그 약을 드셨을 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호르몬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 정도가 나왔는데 키가 상대적으로 크는 거에 비해서 이런 증가세가 완만하게 줄어드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완만해지는 거죠, 증가세가. 네. 그래서 그런 효과를 통해서 키는 크지만 그 초경이 지연되는 그게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하이키 한의원 연구진에서 한 268명을 그 아이들을 만 7세에서 13세 사이를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네, 톡톡TV 닥터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원장님, 지금 이 자녀들의 성장 문제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실까요? 네, 성장은 유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후천적인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키에 노력을 하게 되면 한 10cm는 더 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균형 잡힌 식습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바른 자세,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런 수면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꽃잎피해선 한의원 송영길 원장님 모시고요. 내 아이 성장 클리닉에 대해서 또 키 클 수 있는 방법과 성조숙증 치료까지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느새 키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경쟁력이 됐습니다. 자, 우리 아이의 성장에 참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우리 아이들의 성장은 단 한순간의 치료나 이 주사 한 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꾸준한 치료와 적절한 관리,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톡톡TV 닥터는 여러분의 건강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